김장수 증인께 질문합니다. 11시 23분에 유선 보고를 하셨잖아요. 어떤 내용으로 보고를 하셨습니까? 마이크를 좀 가까이. 네. 11시 10분에 위성 영상 시스템이 개통이 돼 가지고 그러니까 어떤 내용을 11시 23분에 유선 보고를 하셨냐고요. 저는 기억을 못 합니다. 그런데 그걸 왜 기억을 못 하시죠? 제가 이게 이상합니다. 그러니까 청와대에서 근데 네. 제가 말씀드린 청와대에서 감사원하고 국회에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은 그러니까 무슨 내용을 보고하셨습니까? 미구조 인원들은 실종 또는 선체 잔류 가능성이 많다고 보고를 했다고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11시 4분에 아까 청와대가 다 알지 않습니까? 배 안에 학생들이 갇혀 있다는 거를. 그 아까 동영상으로 다 보셨잖아요. 그러면 11시 23분에 유선 보고 내용이 뭔지 이거를 김장수 증인께서 확실하게 얘기를 하셔야죠. 근데 이게 기억이 안 난다? 저는 기억 안 나는데 이건 확실한 것 같습니다. 청와대에서 감사원하고 그러니까 이게 국회에 지금 제출된 자료에 국민들이 의하면은 이상하게 생각하는 겁니다. 예. 11시 23분 보고 내용을 기억을 못 하시고 오전 상황에 대해서는 김장수 증인 얘기가 지금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좀 이상하고요. 그다음에 그 대면 보고를 못할 정도로 구조에 도움이 되는 조치를 취한 것이 어떤 것이 있습니까? 이날 김장수 증인께서 아침에 대면 보고를 못 하는 그 말씀이죠. 네. 뭘 취했습니까? 그러니까 대면 보고를 못할 정도로 그 뭐 상황이 급박해서 대면 보고를 못했다고 아까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우선 상황 보고 자체가 헷갈렸고요. 많이 그 해경으로부터 들어온 것, 또 이제 중대본으로부터 제가 보고를 받는 그 거 텔레비전 보고 계셨다면서요. 보고 있었죠. 그러면 배가 거의 다 가라앉았는데 11시 30 몇 분인가요? 배가 완전히 가라앉았습니다. 그런데 대면 보고를 하러 안 간다? 저는 사람이 아니면 저는 모든 사람이 저희는 그때 저는 점심 약속이 있었는데 그날 취소를 했고요. 저희 당에선 이날 의총이 열렸습니다. 바로 모든 사람이 다 다급하는데 안보실장께서 저는 이 부분이 정말 이해가 안 됩니다. 그 이어진 그때 당시 상황이 제가 그렇게 보고 드린 내용하고 또 그 각종 방송, 종편 방송이랄지 그런 방송에서 나온 내용하고 그 MBN이랄지 YTN 아닙니다. YTN 중계는요. 예. 계속 하고 있었거든요. 제가 이거 거의 9시부터 끝까지 보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러니까 11시 그래서 04분에 됐습니다. 아무튼 11시 23분에 유선 보고 내용을 기억 못 하신다. 저는 이거는 굉장히 의문이 되는 부분입니다. 김석균 증인 미군 헬기가 구조하러 왔는데 이거 돌려보냈죠? 누가 돌려보냈습니까? 그 사항 뭐 군 관련된 사항이라서 저희가 잘 군 관련된 사항이라서 모르신다고요. 그러니까 그 참모총장이 다 나오셔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다음에 김상만 증인 주사를 손에 쥐어주면서 주사 놓는 법을 가르쳤다. 이런 인터뷰를 하신 적 있어요? 네. 누굴 가르친 겁니까? 가리킨 게 아니고 그 주사를 주면서 그 주사의 사용 방법을 자세히 쓴 것을 대통령한테 전달했습니다. 대통령한테 직접 전달을 하셨다고요? 그럼 대통령이 스스로 주사를 놓을 수 있도록? 아니요, 그게 아니고 그 간호장교나 주사 놓는 분이 간호장교가 그때 옆에 있었습니까? 없었고요. 그러면 대통령하고 두 분만 계셨습니까? 아니, 다른 분이 한 분 계셨었는데 다른 분이 누굽니까? 제가 그때 당시에는 정식으로 의무실을 소개받질 않아서요. 누군지는 모르겠습니다. 자, 이것도 좀 의문점이 있고요. 다음에 그 서창석 증인께 제가 외래 진료 의사로 위촉할 때 규정 위반한 사실도 인정하시고 이게 다 지금 문제가 김영재 증인에 대한 특혜에 대해서 다 아까 인정을 하셨는데 단순하게 예를 들면 이임순 증인이 부탁했다고 해서 이런 특혜를 서울대에서 할 수가 있을까요? 저는 이게 의문입니다. 예, 제가 그 기조실장 5년 하면서 주로 한 일이 뭐 해외 진출 가능성에 대한 타당성. 아무리 그다음에 해외 의료기기 진출 가능성 타당성이라도 이런 규정을 위반하면서까지 서울대가 대한민국의 최고의 병원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규정을 위반하면서까지 이렇게 김영재 증인에 대한 특혜를 베풀 정도면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이임순 그 산부인과 동료 의사가 부탁했다고 해갖고 과연 이 일을 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또 한 가지
김기춘 실장이 직접 연락하셨다 그랬잖아요. 김기춘 실장이 연락하신 분들이 대부분 다 최순실 씨가 대통령에게 부탁한 사람들이더라고요. 지금까지 나온 모든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 의심하는 겁니다, 제가. 네. 과연 서창석 증인께서 최순실을 몰랐겠느냐? 최순실의 존재를 알고 있었던 거 아닌가?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전혀 모르고 네. 있었다고 계속 그러시고요. 예, 그렇습니다. 자, 김영재 증인께서는요. 네. 그 청와대에서 행정관이 전화가 왔다 그러잖아요. 이제 청와대로 오라고. 이 사람이 정호성 비서관 아닙니까? 아닙니다. 정호성 비서관이 아닌 줄은 어떻게 아십니까? 텔레비에서 나중에 뭐 봤는데 그분은 아니고요. 텔레비전에서 이 사람이 그렇게 많이 나오지 않았는데요. 왜냐하면 청와대에서 이렇게 비밀리에 전화를 할 사람은 정호성 비서관밖에 없거든요. 이렇게 비밀리에 전화하는 것을 아무 행정관이나 다 전화하라 그럴까요? 오늘 이영선, 윤전추도 안 나오는 이 마당에서 이게 앞뒤가 안 맞습니다. 아니, 저희가 저희를 그 데리러 나온 사람은 그분이 아니라는 얘기죠. 아니요, 전화한 사람, 전화한 사람은 누군지 모르겠어요. 들어오라고 전화한 사람. 예, 그거는 누군지 모르겠어요. 저는 이 사람이 정호성 비서관이다라고 저는 지금 생각을 하고 있고 2015년 3월 중동 순방에 혼자 이제 비즈니스 차 가셨다고 했는데 네. 뒤에 정기택 증인께서 이 2015년 3월 중동 순방의 공식 명단에 김영재 씨가 빠져서 불이익을 당했다 이 말씀이죠? 네, 어떻게 불이익을 당했습니까? 그 순방 명단에서 빠졌을 뿐만 아니라 순방 직후에 중동 센터에 대한 청와대 지시로 특별 감사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면 정호성 비서관과 김영재 비서관이 서로 연락하거나 이런 어떤 그런 거는 모르셨나요? 저희는 그건 몰랐습니다. 그거는 모르셨어요. 예, 예. 네, 이현주 증인은요. 제가 미팅을 하고 난 다음에 정호성 비서관이 조원동 수석한테 전화를 했고 그때 그 이현주가 누구냐 김영재한테 와서 특허를 갈취하려고 했다더라. 이런 모함이 바로 나와서 그 뭔가 긴밀한 연결관계가 있다는 그런 의구심이 들었습니다.